아비갸 아난드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2026년 1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법 보호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국가도 동맹도 규칙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켜졌습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스위치가 켜졌다. 그가 말한 붕괴는 전쟁도 폭동도 아닙니다. 기능이 멈추는 붕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중국이 무너지기 전에 한국과 일본이 먼저 흔들릴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하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2026년 1월이 선택지가 사라지는 달인지, 그리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잔인한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게 됩니다. 이 스위치가 어떻게 켜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타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전 세계가 들끓었을 사건입니다. 외교적 항의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유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을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이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규탄도, 심지어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세계는 마치 예정된 수순을 지켜보듯 조용히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국가 원수는 불가침이라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그 지도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한 나라의 수장을 다른 나라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이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런 저항 없이 깨졌습니다. 왜 세계는 침묵했을까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과거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거대한 재편이 진행 중이며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새들이 폭풍 전에 먼저 하늘을 떠나듯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외교적 충돌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이 파동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안전합니까? 기존의 동맹 관계가, 경제적 파트너십이, 국제 조약이 과연 예전처럼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난드가 말하는 스위치입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단지 하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과거의 규칙에 기대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가장 강하게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아난드가 말하는 중국의 미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입니다. 중국이 무너진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탱크가 거리를 점령하고 성난 군중이 정부 청사를 에워싸고 붉은 깃발이 찢어지는 모습, 아마 대부분 이런 장면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난드가 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폭발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정지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굳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여전히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이미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아난드가 경고하는 중국의 미래입니다. 건물이 폭발하면 모두가 알아챕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뉴스 속보가 뜨고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중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영원히 성장한다. 정부는 인민을 끝까지 보호한다.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낫다. 이 믿음 위에 14억 인구가 삶을 설계해 왔습니다.
집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의 꿈을 상징하던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던 신도시들. 지금 그곳에 가보면 텅 빈 건물들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령 도시라 불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 불이 꺼진 창문들, 풀이 자라는 주차장들. 이것이 지금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눕겠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면, 승진해봤자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최소한의 것만 하며 살겠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희망의 상실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라의 젊은이들이 내일을 포기했는데 그 나라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난드가 말하는 기능의 상실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이 꺼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먼저 엔진이 멈춥니다. 당장은 관성으로 날아갑니다. 아직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행기가 혼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출 때 그 충격파는 국경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을 타고 가장 가깝게 연결된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실이 가장 촘촘하게 엮여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입니까? 아난드는 수년 전부터 이 시점을 지목해 왔습니다. 올해 1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가 이 시기를 특별히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달은 폭발의 날이 아닙니다. 뉴스 속보가 뜨고 세계가 경악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결정적인 무언가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을 미룹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대화를 피합니다.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 이미 선택지가 없어져 있습니다.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아난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왔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사회가 동요하면 강력한 힘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든 봉합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것이라고. 저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난드는 말합니다. 그 통제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강하게 틀어쥐어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 물이 얼어버리면 아무리 주물러도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달걀이 깨지면 다시 껍질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계는 조만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중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나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던 경제 대국,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하던 그 거대한 존재, 그 중국이 기능을 멈추었다는 것을. 건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국기는 펄럭이고 정부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14억 인구에게 비극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붕괴가 중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이것은 머나먼 외국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 집 앞에 닥친 긴급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겠지. 그 다음에 인접 국가들,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 그러고 나서야 우리에게 영향이 오겠지. 시간이 있을 거야. 준비할 여유가 있을 거야. 이것은 착각입니다. 현대 경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미노가 순서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충격은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니라 가장 깊이 연결된 곳에서 먼저 터집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깊은 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지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의 구조에 따라, 건물의 상태에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큰 붕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곳이 아니라 연결이 가장 촘촘한 곳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기업들의 부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지방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매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금융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 도쿄 증시도 출렁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의 최대 상대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제의 동맥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쓰나미의 무서움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수면 위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파도가 해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이 밀려옵니다. 경고도 없이, 대피할 시간도 없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주식시장이 폭락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가 삭감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릅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발 경제 한파라고 말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그저 점점 팍팍해지는 일상뿐입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습니다.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우리 발밑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불안할수록 희망을 찾습니다. 두려울수록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에 매달립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만은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이 희망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무너져도 일본만은 살아남는다.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일본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영상마다 댓글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마치 서로를 안심시키듯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 외환 위기도 극복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이겨낸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은 희망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세대일수록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격변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에 끌립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말, 우리는 다르다는 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하지만 아난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나라가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중심에 있는 나라는 더 자주 시험받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더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빛이 강한 곳에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일본이 특별하다면 그것은 편안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이 강하다면 그것은 아무 준비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함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강함은 더 큰 시련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이 마취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준비를 멈추는 핑계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안일함이 눈을 감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믿으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으면 지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믿으면 재정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현실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안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 수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긍정적인 예언에 끌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창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아난드 자신이 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별은 결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선택한다. 이것이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실제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언의 힘은 예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보입니다. 올해에 대한 경고가 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기다려보자. 기업들이 확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아껴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행동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 위축입니다. 예언이 위기를 예측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언이 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이 맞아서가 아니라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실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언가가 마친 것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말했었지. 정말 맞았어. 하지만 틀린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건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 해석의 문제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아난드도 모든 예언이 맞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언가도 100%의 적중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맞은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틀린 것은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특정 예언가가 항상 맞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예언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안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불안이 퍼지고 그 불안이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 현실이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끝없는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무시해야 합니까?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예언에 담긴 경고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을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이 우리 선택의 거울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올해는 운명의 해가 아닙니다. 선택의 해입니다. 하늘에서 정해진 결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갑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 길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직시하되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구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훨씬 소박한 것들입니다. 정보의 주권을 지키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제목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라고 피하지 마십시오. 함께 걱정을 나누면 무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면 힘이 2배가 됩니다. 경제적 분별력을 유지하십시오. 과도한 위험을 피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다지십시오. 당장 큰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흔들리자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일본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지리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살아남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버티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뉴스 제목: 너머의 현실을 보는 눈을 잃지 않을 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포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무섭게가 아니라 담담하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을 것입니까? 아니면 깨어서 준비할 것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오직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은 특정 예언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최종 판단은 언제나 스스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혼자일 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